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편의 터키어 자료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읽기, 그러니까 쿠란의 첫 계시이기도 한 이크라,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악글이라는 개념, 우리가 보통 지성이나 이성이라고 하죠. 네, 이 악글의 힘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게 이슬람 철학이나 심리학적 관점이 좀 녹아 있어서요. 어쩌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읽기랑 지성이라는 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좀 신선한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인류에게 내려온 첫 번째 신성한 명령이 읽어라 였다면 그 읽는 행위가 우리의 악글, 즉 지성을 어떻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가지고 첫 번째 키워드, 이크라, 읽어라 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단순히 책 읽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고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크라는 그냥 글자 읽는 걸 훨씬 넘어서는 거죠. 자료 보면 이걸 자연이라는 책, 또 역사라는 책, 심지어 자기 자신이라는 책을 읽는 행위로까지 확장해요. 아, 자기 자신까지요? 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또 가슴으로 세상을 이렇게 관찰하고 이해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그 모든 과정. 이게 다 이크라라는 거예요. 자료 표현을 빌리면 보고 아는 것, 그 전체를 말하는 거죠. 단순히 정보 습득 차원이 아니군요.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 방식 자체를 말하는 거네요. 근데 이 읽기가 우리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 이거 보고 좀 놀랐거든요. 네, 뇌 건강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죠. 그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가 20살 넘어가면 뇌에서 매일 5만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없어진대요. 자연스럽게요. 하루에 5만 개요? 그렇죠. 근데 꾸준히 읽는 활동을 하면 이런 손실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경 연결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는 건가요? 네,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뇌에 적용되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이 원리랑 똑같은 거죠. 아, 야쿠랑 야카이베트 그거요? 정말 와닿네요. 네,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도 있었죠. PET 스캔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그런 뇌 영상 기술로 보니까요. 우리가 책을 읽거나 좀 깊이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때 뇌의 특정 영역들, 특히 학습, 기억, 분석 이런 거랑 관련된 부분들이죠. 거기가 평소보다 훨씬 활발하게 혈액이랑 에너지를 막 쓰는 게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탓이 아니네요, 진짜로. 네, 읽기가 실제로 뇌를 깨우고 운동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읽기인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다는 통계가 나와서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자료에서 터키 독서 현실을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하는데 예를 들어 1000명당 연간 도서 소비량 있잖아요. 이게 독일이나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낮다고요. 네, 그 수치가 좀 충격적이죠. 터키 인구 1000명당 7권이니까 1인당으로 치면 0.007권 이런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치네요. 그 외에도 1인당 종이 소비량이라든지 특히 이제 국가 경쟁력이랑 관련 있을 수 있는 과학 연구 건수요. 또 인구 100만 명당 과학자나 엔지니어 수 이런 지표들에서도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지적돼요. 과학자 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를 들면 터키가 100만 명당 209명인데 미국은 3,873명, 노르웨이는 3,159명 이렇거든요. 차이가 상당하죠. 이게 그냥 개인의 습관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지식 생산 능력, 활용 능력 이런 거랑 다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또 역사 속 인물들 보면 좀 희망을 얻게 돼요. 진짜 바쁜 와중에도 독서를 손에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루스벨트나 괴테 같은 서양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이슬람 황금기 학자들이나 오스만 제국 술탄들 이야기는 정말 대단하죠.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저기 이븐 루시드 같은 경우는 결혼식 날이랑 아버지 돌아가신 날 빼고는 매일 밤 책을 읽었다고 하고요. 이븐 타이미아는 잠 깨려고 머리카락을 기둥에 묶고 공부했다 이런 일화도 있어요. 머리카락을 묶고요? 와, 야부죽 술탄 셀림은 하루에 8시간을 읽었대요. 그리고 이집트 원정, 그 전쟁터 가는 길에도 노새 3마리 분량의 책을 가져갔다고 하니까 세상에. 그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죠. 하루 8시간 독서라.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네요.
이렇게 역사 속 인물들이 독서에 열중했던 걸 보면 이게 단순히 정보만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바로 독서가 단련시키는 핵심 능력, 오늘 저희 두 번째 키워드죠. 아클과 연결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이제 아클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은 연결이세요. 아클은 보통 지능이나 이성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그보다 훨씬 깊고 다층적인 개념이에요. 단순 IQ 같은 걸 넘어서는 거죠. 자신과 세상, 그리고 창조주까지 이해하는 아주 근본적인 능력, 일종의 신성한 선물처럼 묘사돼요. 신성한 선물이라. 네, 심지어 어떤 하리스, 그러니까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말씀 기록이죠. 거기서는 알라가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바로 이 아클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가장 먼저 창조된 게 아클이라고요? 와, 그만큼 근본적이라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말하는 건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거 있죠. 이드라크, 배운 걸 기억하는 하프자, 또 주의를 기울이는 데카트, 상황을 판단하는 무아케메,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조절하는 두이굴라름, 또 뭔가를 하려는 의지, 이라데까지 거의 모든 고등 정신 기능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와, 정말 많네요. 네, 뭐랄까 정신활동의 컨트롤 타워 같은 거죠. 정말 포괄적인 개념이네요. 그런데 이 아클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꼭 필요한 게 있다고요.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이요? 자료에서 알렉시 카렐이라는 사람 말을 인용하는데요. 아클은 엔진 같고 지식은 그 엔진을 돌리는 연료와 같다고 해요. 아, 엔진과 연료. 비유가 확실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아클을 가졌어도 읽기를 통해서 지식이라는 연료를 계속 넣어주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강한 표현도 있었잖아요. 기능적 전능. 아, 네, 맞아요. 펑셔널 게리 색깔이. 지식 부족이나 읽기 부족 때문에 아클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잠재력은 있는데 발휘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예요. 쿠란에서도 아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한다고요? 네, 쿠란에 아클이라는 단어가 49번 나오는데 재미있는 건 전부 명사가 아니라 동사 형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동사 형태로요? 네, 아클을 가지다 이게 아니라 아클하다. 그러니까 지성을 사용하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건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이걸 강조하는 걸로 볼 수 있죠. 아, 활용하는 거. 네, 심지어 알라는 그의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불결하게 만드신다 이런 쿨한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아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요. 소유가 아니라 활용을 강조한다. 중요한 지적이네요. 근데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이 아클이라는 게 얼마나 풍부한 개념인지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 측면 혹은 종류들을 막 제시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다 하나하나 보기는 좀 그렇고 아클이 얼마나 다면적인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예시 몇 가지만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아클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마치 도구 상자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진 도구들이 모여있는 것과 같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몇 가지만 보죠. 첫 번째로 루슈드라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질문하고 탐구하는 마음이에요. 익숙한 것에 왜라고 묻고 올바른 길을 찾으려는 지성적인 용기 같은 거죠. 용기요? 네. 자료에서는 예언자 이브라임이 그 당시 당연하게 여겨지던 우상 숭배를 보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렇게 질문했던 걸 예로 들어요. 그냥 지식을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진리를 차리려는 능력인 거죠. 좋은 판단력이랑도 연결되고요.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지는 용기? 루시드는 그런 거군요. 또 다른 거는요? 힐름이라는 측면도 중요해요. 이건 단순한 지적 능력을 넘어서요. 인내심, 온유함, 관용, 연민 같은 거 있죠? 이런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성숙함과 관련된 아클의 차원이에요. 아, 감정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군요. 네, 감정에 막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좀 차분하게 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거죠. 자료에서는 이것도 예언자 이브라임의 성품 중 하나로 언급하고요. 피상적인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는 통찰력, 바시레트와도 연결된다고 설명해요. 차가운 이성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까지 포함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지성인 거죠. 아클이 정말 다면적이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그렇다면 누하,
얘기하고 싶네요. 이건 자연이나 사회 현상 같은 말하자면 세상이라는 책을 읽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질서나 창조주의 지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신중함, 그리고 사탄의 속삭임 같은 유혹에 대한 경계심, 이런 거랑도 관련이 깊다고 하고요. 아, 세상이라는 책을 읽는 마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크라의 확장된 의미, 즉 세상을 읽어내는 능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클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루시드, 탐구심, 힐름, 성숙함, 누하, 세상 읽기. 이렇게 몇 가지만 봐도 아클이 그냥 머리 좋은 거, 이걸 훨씬 넘어서는 거네요. 지성, 감성, 의지, 통찰력, 이걸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인간 능력이라는 게 분명해 보여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처음엔 좀 따로따로 있다가 배우고 성장하면서 점점 조화롭게 통합된다고 하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미성숙할 때는 지성 따로, 감정 따로, 욕망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크라, 즉 읽기와 성찰을 통해서 아클의 여러 측면들이 발달하고 통합되면서 뭐랄까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운 전체, 즉 테오히드,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 테오이드. 네, 내면의 여러 힘들이 하나로 모여서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읽기와 아클,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의 삶, 그러니까 웰빙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읽기가 아클의 연료라고 하셨는데 이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읽기는 아클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계속 공급해주면서 아클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거죠. 마치 운동이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요. 읽기는 아클이라는 정신적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근육.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읽기가 뇌의 양쪽 반구를 균형 있게 쓰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양쪽 다요? 네, 보통 좌뇌는 논리, 분석을 담당하고 우뇌는 직관, 창의성을 담당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읽기는 이 두 가지를 다 쓰는 복합적인 활동이라서 양쪽 뇌가 함께 활성화되고 서로 협력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뇌 기능 자체를 최적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식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이점도 클 것 같아요. 뭐랄까, 두려움을 없앤다든지.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해요. 지식은 미신이나 근거 없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요. 세상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이 줄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요. 아, 자신감? 네, 이게 진짜 내적인 자유, 주체적인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읽기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으면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경직되기 쉬워요. 자료에서는 이걸 조건화된 뇌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관점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그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생각나네요. 거기서도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알고 이해하려는 욕구가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그걸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로 언급했죠. 사람에겐 본능적으로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읽기와 아클의 활용은 바로 이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틀, 즉 맥락을 제공해 주니까 혼란스러움이 줄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그게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덜 불안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결국 읽기와 아크를 개발하는 게 단순히 똑똑해지는 걸 넘어서서 더 안정되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정말 필수적이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치매 예방 효과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에서 치매, 즉 디멘스의 증상들, 기억력 감퇴, 방향감각 상실, 판단력 저하, 성격 병화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요. 꾸준한 읽기와 지적 활동이 이런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 가장 강력한 보호 요인 중 하나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 네. 심지어 학식 있는 사람의 기억에서는 지식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하디스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지식 탐구가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읽기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쿠란의 첫 명령인 읽어라, 이크라는 단순히 글자를 넘어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려는 포괄적인 노력을 의미했고요. 네, 그리고 아클은 단순한 지능이 아니라 이성, 통찰력, 감정 조절, 도덕적 성숙함까지 아우르는 다면적인 인간의 핵심 능력이었죠. 루슈드, 힐m, 누하 같은 여러 측면들이 읽기와 성찰을 통해 발달하고 통합된다는 것도 봤고요. 결국 읽기는 아클이라는 우리 내면의 엔진의 연료를 공급하고 단련시키는 핵심 활동이다. 그리고 이게 정신적, 영적 웰빙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같은 실제적인 신체 건강에도 기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흥미롭게도 첫 번째 자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이 외부 세계가 사실은 우리 뇌와 마음이 해석하는 전기 신호의 조합일 수도 있다고요. 아, 그 부분 저도 봤어요. 좀 철학적인 내용이었죠.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즉 우리의 현실 인식이 상당 부분 해석에 의존한다면 끊임없는 이끌아, 즉 읽기와 성찰을 통해 정제되고 발달하는 우리 아클의 질 자체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아, 아클의 질이 현실을 만든다. 네, 아클의 다양한 측면들, 예를 들어 질문하는 마음, 루슈드, 세상을 읽는 마음, 누하, 관용과 통찰의 마음, 힐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단순히 우리 자신만 바꾸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자체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아클의 질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형성한다.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가 여러분 자신과 독서 그리고 지식 탐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